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방송이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돌아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산과 당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충남방송이 선정한 우리 지역 뉴스, 먼저 서산시 5대 뉴스를 정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년) 서산을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는 롯데케미칼 대상공장 폭발 사고였습니다. 지난 3월 화학물질 분해 과정에서 큰 폭발이 발생해 내부가 불에 타고 주변 상가 건물이 파손돼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요. 이 사고로 인명피해 2,300명과 재산피해 6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막 날아 들어오니까 매뉴얼이 없어요.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아직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후에도 현대오일뱅크 악취 발생과 LG화학 화재 등 대상공단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통감한 기업들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9월 대상공단 협의회 기업들은 서산시와 함께 대산복합문화센터와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서산에선 지난 3월 하나토탈 직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직원 6명이 추가로 감염돼 대상공단 방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엔 해미 공군부대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요. 외부 강사에게 교육을 듣던 장병 등 16명이 감염됐습니다. 12월엔 예천동의 한 주점과 관련해 확진자 22명이 나오면서 서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최근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교회와 서산 기도원과 관련해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호하게 짧게 멈추는 것이 일상의 정상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서산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시청사 신축 이전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새해 시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1976년에 지어진 현청사는 낡고 좁아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5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올 연말까지 여론을 수렴해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시민 참여단 활동과 현장 토론의 개최가 불가능해지자 맹 시장은 신청사 이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입지 선정의 핵심인 시민 참여단 활동과 대토론회가 없다면은 시민 참여형 입지 선정을 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상황이 되어서 비대면이나 다른 방식들은 고민 끝에 못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산의 대표 농산물을 주제로 한 육종마늘 축제와 감자 축제가 취소됐는데요. 해마다 축제를 통해 홍보를 하고 판매 수익을 올렸던 데다 농가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관광차 오셨다가 필요한 마늘들을 사가고 그랬었는데 얼마를 사겠다고 하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서산 해미읍성 축제도 취소됐는데요. 해미읍성 축성 600주년인 내년엔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 가로림만에선 귀한 생물들이 발견돼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 5마리가 관찰돼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가 증명됐는데요. 서산시는 가로림만의 생태학교와 점박이물범 홍보관, 해양힐림습 등을 조성해 환경을 보존하면서 관광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평가를 최종 통과한다면 2025년까지 2,7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후손들이 이대로 물려주는 것이 첫째고, 이 개발이 아니면서 자연 그대로 놔두면 국민들이 보고 가고 지역 주민들이 소득이 되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이죠. 대상공단 사고와 코로나19 사태로 올 한 해 힘든 시기를 겪은 서산시. 안전한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등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당진 지역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당진에선 산업 폐기물 처리장 건립으로 논란이 일었고 부곡공단 집안 침하 원인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 밖에 충남방송이 선정한 2020년 당진시 5대 뉴스를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도와 경기도의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대법원 선고 기일은 지난 24일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법원 휴정 권고에 따라 1월 11일 이후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당진과 평택 사이 바다를 메워 조성된 96만 제곱미터의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논쟁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가 매립지 70%를 경기도 평택 관할로 인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충남도에서 경기도로 변경할 때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왔는데요. 또 경계 명확성, 주민 편의성 등 원칙 대부분을 배제했다며 내용의 위법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진의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두 곳이 동시에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송산 산단에 들어서는 산폐장은 컨테이너 11만 7천 개를 넣을 수 있는 단일 매립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폐기물 반입 지역을 제한할 수 없다 보니 전국에서 폐기물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 조성을 저지하기 위한 범시민 대책위까지 꾸려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동의만 있으면 산폐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착공하고 1년이 지나서 이 지역의 이슈로 문제가 되는 그 이유가 있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밖에 당진시와 산폐장 건설 사업주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산폐장을 둘러싼 시와 업체, 시민들 간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당진 산폐장 두 곳은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국내 최초로 아리백 산업단지가 당진시 송산면에 조성됩니다. 아리백이란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를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는 산업단지인데요. 석탄 등 화석연료로 전력을 공급해 오염물질 배출을 유발하는 기존 산업단지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아리백 참여를 선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후변화의 문제점을 전 세계가 함께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아리백 산업단지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당진시는 현대제철과 맞닿아 있고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항과 연결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국내외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준공 목표는 2023년으로 입주기업뿐 아니라 전기와 수소 충전소,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시설 등도 함께 들어섭니다. 올해는 당진 부곡공단 집안 침하의 원인을 규명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9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한전의 전력구 공사에 따른 과도한 지하수 유출을 집안 침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전의 잘못된 지층 단면도가 집안 침하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하루 최대 2,000톤이 넘는 지하수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부곡공단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공단 내 28개 업체가 공장 벽과 바닥 등의 균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은 사고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안 침하라는 특성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1년, 5년, 10년이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집안 침하의 그런 향후 장기적인 침하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당진 주민들이 안전해서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진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현대제철 등 주요 배출시설의 저감대책 효과로 크게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진 지역 전체 배출량의 91%를 차지하는 현대제철의 경우 2017년 2만 1천여 톤이던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 1만 7천여 톤으로 18%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는 1만 1,000톤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진 화력은 같은 기간 9천 톤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당진시. 올해는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공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많은 분들이 진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코로나와 싸우고 계실 의료진분들 감사해요.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화이팅! 2021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아, 보고 싶다.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세요. 2021년에는 봄처럼 새로운 희망이 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조금 더 힘내시고요. 같이 버텨냅시다. 화이팅!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해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었지만 반드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부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 대응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함께 잘 이겨내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코로나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코로나 극복! 한겨울 지나 봄이 오듯 새한 평안을 기원합니다. 강령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북서쪽에서 발달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수요일부터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는데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과 과일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한편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도로에 살얼음이나 블랙아이스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주 중반을 중심으로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날이 많겠습니다. 수도관이나 계량기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비닐하우스 농작물도 얼어 죽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겨울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관광 명소나 해안가 등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관광지 인근의 전통 시장 등으로 여행객이 몰리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핀셋 방역이라고는 하지만 그 의도는 외출이나 타 지역 방문,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뜻일 겁니다. 3단계 격상 여부가 1월 초쯤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다가오는 연말 연휴에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